부패지옥, 청렴천국,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남시장 이재명 시절에 진행되었던 도시개발 토건 사업은 부패천국, 청렴지옥이었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선과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고 나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궁창이었습니다. 이 시궁창 속에서 특정 민간인이 수천억 원씩을 챙겨 먹도록 부패 구조를 설계했던 장본인은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화자찬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치적이 아니라 치부였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지분 겨우 7% 가진 민간 주주에게 돈벼락을 몰아준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 비리이자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유동규라는 행동대장이 혼자 저지른 개인 비리라는 가짜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할 수 없습니다.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 이재명 후보는 그 공동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와 정치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변명을 한다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의, 공정 이런 것을 가치로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국정감사의 증인 참고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늑장 부실 압수수색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핵심 증인이 도주할 뒷구멍은 열어주고 앞에서는 수사하는 척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수호 외치더니 이제는 제명 수호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권의 이런 터무니없는 선택적 정의를 언제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왕에 이재명 후보가 자화자찬했던 대장동 사업이니 이 후보에게 공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꼭 답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9년과 지방선거 직전인 2010년 봄까지 2009년과 지방선거 직전인 2010년 봄까지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공공개발을 위해 어떤 의견을 낸 바가 있었습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 오늘 중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공개발에 대한 소신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 적이 없었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백현동 옹벽아파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대장동뿐 아니라 성남 백현동에서도 민간 사업자가 3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매각 당시 자연 녹지였지만 성남시는 7개월 후인 2015년 9월에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또 성남시는 임대주택 건립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했던 것과는 달리 1년 3개월 만인 2016년 12월에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변경시켜 줬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도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 15%에서 결과적으로 6.72%로 낮추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수법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반 분양 전환 과정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의 요청으로 대리 공문을 24차례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대리 공문을
요구하면서까지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자연 녹지를 준 주거지로 조정한 것도 엄청난 특혜인데 다시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민간 사업자는 손대지 않고 코를 푼 셈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습관처럼 입에 달고 다녔던 공공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만약 한다면 서민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 건립을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 알고 보니 성남시는 명분을 가짜로 꾸미면서까지 민간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50m 오름벽에 둘러싸인 백현동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례 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모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재직할 때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묵인 또는 방조 없이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 곳곳을 들쑤시면서 공익을 가로채어 사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배를 불렸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묵인 또는 동조 없이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 곳곳을 들쑤시면서 공익을 가로채어 사익을 부풀렸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묵인 또는 방조가 없었다고 믿으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뿐만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행되었던 모든 특혜와 불법 비리 의혹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남북통신선 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남북통신선 단절 55일 만에 모든 통신선들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조치가 진정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남북통신선 복원과 단절의 주도권을 쥔 것은 언제나 북한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구걸하면 마지못해 복원해주는 신용을 내는 북한의 시혜성 통신선 복원에 목매다는 대한민국의 위신이 창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남북통신선이 단절된 기간에 북한은 5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통신선 복원이라는 쇼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말 한마디에 명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이미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의 진정과 한반도 평화는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내가 설계자, 유동규는 실무자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실무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면 설계자인 이재명 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예사로운 관계가 아니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10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판에 공사 팀장 8명을 대동하여 법정 응원을 가기도 했고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종용에 가까운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는 공사 관계자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공사 직원 30여 명이 주말 휴무일에 광주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 지지자 모임 출정식에 동원되어 시의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척근 개념이 뭔지 정해주면 부합하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를 위해 이렇게까지 물심양면으로 조력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사람을 척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 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과 관련하여 이재명 지사는 어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 책임은 당시 시장이든 제게 있는 게 맞다며 본인의 책임을 관리 책임으로 국한시켰습니다. 이러한 책임 여부는 본인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하고 합수본 수사를 운운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은 거대 비리 의혹을 엄정하게 밝혀낼 특검 수사를 받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강력한 돈줄 제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농협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중단을 시작으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집단대출 등 한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시중은행의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8월 말 연 2.62에서 4.19% 있던 것이 비해 약 0.4%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연 2%대 금리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풍선 효과를 방지하고자 상호금융, 지방은행, 저축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도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융권이 줄줄이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서 자금을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와 서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돈 없는 서민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소리냐. 청약에 당첨됐지만 가계 빚 걱정해주는 고마운 정부 덕에 입주를 못할 것 같아며 강력한 대출 규제로 고통받는 실수요자들의 하소연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 한 중국인이 해외 현지은행에서 전액 대출을 통해 9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에 막혀 주택 매매는커녕 전세자금 마련도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그 사이 외국인은 막대한 대출로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상황에 대해 민심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집값 폭등의 주범이 문재인 정부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1.52% 상승하여 1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정부지 집값 상승은 공급 제한,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각종 잘못된 정책들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올바른 처방 대신에 대출 규제라는 극약 처방으로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등은 지난달 30일 거시경제정책회의를 통해 이번 달에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실수요자와 서민의 절규를 가슴 깊이 새겨주길 바랍니다. 실수요자와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재위 간사 유성글 의원입니다. 9월 집값 오름세가 14년 9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0월 4일 민간 시세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지난달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매매 가격이 전국은 1.52%, 수도권은 1.8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6년 12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최고치를 갈아치우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는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금 금융권에서는 총량 규제 지난해 말 대비해서 6%에 맞추려는 은행들의 대출 제기가 전방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점당 월별 대출 한도까지 제한하면서 극단적인 대출 제한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더 세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사태를 코앞에 둔 실수요자들은 지금 그야말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대출 규제 관련해서 국민청원 건수로만 해도 29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 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한 세입자가 올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면서도 분노에 찬 도둑질, 강도질, 사기 말고 전세자금 어디서 구하느냐 하는 절규가 정부는 도대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공급을 등한시한 채 수역제만 매달리다가 실패한 부동산 참사를 비롯해서 정부의 경제실정, 비투성인 국가재정, 불공정과 모순으로 점철된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우리 당 기재위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을 낱낱이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입니다. 외통위 간사 김석기 의원입니다. 이번 대장동 게이트의 천호동 사업의 실소유자인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고,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에 8,700만 원가량을 투자해서 1,0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현재 검찰 등 수사기관이 넉장, 부실수사 등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서 남 변호사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버린 상황에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남 변호사가 스스로 귀국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 중요한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국내로 데려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은 즉시 외교부와 협조해서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미국에 머물 근거 자체가 사라지고 사실상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조수관 귀국을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스스로 귀국하지 않을 경우 빠른 속도로 관련 수사를 진행시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서라도 강제 송환해서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도피하지 않도록 주미 우리 공간을 통해서 주재국과 협조하여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에게 검찰과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법무부의 요청이 있으면 외교부는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을 강력 촉구한 바 있으며, 외교부 장관은 법무부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이재명 지사 구하기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 즉시 외교부와 협조해서
남 변호사를 국내로 송환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만약 검찰, 법무부, 외교부가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의 국내 소환을 빠른 시간 내에 실현시키지 못하면 이는 이 정부가 이재명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커녕 이재명 지키기에 모두가 앞장섰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부대표 조명희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던 북한이 어제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지 55일 만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측에 또 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해석하자면 밝은 전도란 문정부가 원하는 남북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이고, 중대 과제란 김정은 남매가 조건으로 내건 북핵 인정과 대북 제재 해제, 한미동맹 해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남북 이벤트도 없다는 협박입니다. 국민 생명 재산을 위협하고 막무가내로 통신선을 끊어대도 문재인 정부가 대선용 이벤트 구걸에 목을 매니 북한이 우리 정부를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통일부에서는 100억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하고 산림청은 대북 지원용 묘목에 수백억을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에 내년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있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 정부가 남북 이벤트 쇼를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지, 또 우리 국방력, 한미동맹을 얼마나 무뎌지게 하는지 더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리 공개 발언이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